첫 종목은 전화 왔거든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세요? 삼성 SDI. 네, 삼성 SDI요. 예. 네, 이 종목을 얼마에 사셨을까요? 22만 3천 원에 20%입니다. 22만 3천 원에 30%요. 20%요. 아, 20%요. 네, 네. 네. 지금 자리에서는 또 수익을 보고 계시잖아요. 예. 최근에 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나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네. 요즘 장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하니까, 그렇죠. 조금 올라오면은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이랬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뭔가 트레이딩 전략으로 수익을 높여야 될지 아니면 꾸준히 묵묵히 들고 가야 될지도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전략 저희 들어볼게요. 예. 네. 첫 종목부터 수익이 나서 좋습니다. 바로 여쭤보죠. 일단 김정수 전문가님, 지금 수익이 좀 나고 계시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그럼 쭉 들고 갈까요? 아니면 비중을 좀 차익 매물 소화했다가,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사야 될까요? 지금 삼성 SDI 가지고서 단기 트레이딩 원하셨는데요. 이건 좀 단기적으로 매매하시기엔 좀 약간 부적절한 종목입니다. 우리가 단기 매매하거나 좀 트레이딩 하시려면 아까 이제 시장 상황이 좀 그래서 그런 종목 좀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좀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좀 베타 종목들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죠. 변동이 기본적으로 있는 네. 주식을 한다거나 네. 삼성 SDI는 좀 추세로 가야 되는 주식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네. 질문하려고 했었죠. 네. 이슈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궁금한 게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다음 타겟 때문에 그 보복카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슈도 같이 나오던데 여기에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다 같이 움직여야죠. 근데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에코프로나 일진 머티리얼즈나 LNF나 삼성 SDI나 LG 화학의 흐름을 보면은 주가 위치가 다 다르고요. 완전 차이가 나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을 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네. 개별로 봐야 됩니다. 아까 그 마제스터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개별 시세가 좀 주식들마다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속삭였던 것이 이제 중대형 전지 쪽 관련된 부분인데 네. 요거는 특히 유럽 쪽에서 캐파를 늘리기 시작하면서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 쪽에서 이 편광필름 쪽 관련된 부분이 지금 쇼티지 상태거든요. 네. 그 수혜를 지금 삼성 SDI가 좀 반사이익으로 좀 받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된 이 부분을 묶어서 해석하기에는 2차 전지에 섞여져 있는 섹터의 주식들이 다 같이 동조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2차 전지로 보지 않고 그냥 개별로 봐야 된다. 네. 개별 재료로 봐야 된다. 저는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 주식을 좀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매매를 하려면 이 박스권에 대한 기준 라인이 잡혀야 되는데 박스권을 매매를 하려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냐면 추세가 이제 무너졌던 자리가 23만 이제 6,500원짜리 요 자리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저항이 있었던 자리를 완전히 요 구간에서 죽여버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지금 V자로 살려버린 상태에서 네. 이게 한 2개월 정도 조정을 받다가 이제 막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연 강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IT 대형주들 가운데서 지금 삼성 SDI 차트 위치를 보세요. 좀 위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주식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대표주들. LG 디스플레이 보게 되면은 160일선 아래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밑에서 땅굴 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은 LG전자 같은 경우도 반등 흐름 나왔다가 이번에 일본 그 수출 규제 관련되면서 네. 소재 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거 여기서 이제 폭락나기 직전에 좀 아래 있잖아요. 아까 삼성 SDI는 위에 있잖아요. 네. LG 쪽은 아래 있지 않습니까? 위치 자체가 좀 그쵸? 다르네요. 네. 그다음에 애플의 LG 이노텍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딱 멈췄죠. 근데 이거 좀 길게 보게 되면 완전 차트가 망가졌어요. 네. 완전 장기 하락 추세잖아요. 삼성 SDI 길게 펼쳐놓게 되면 이런 흐름 아닙니다. 위에 가다 좀 위에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쪽 보게 되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완전 아래 밑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IT 대형주들 가운데서 동급에 해당하는 동종 섹터를 보게 되면 애플 관련된 주식들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섹터들, 제가 디스플레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섹터들 빼고서는 지금 살아남은 게 지금 딱 3개입니다.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삼성 SDI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수출 규제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완전히 우위권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이런 애들은 지금 차트가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고점 부근이거나 살아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디램 쪽 관련돼서 최근에 나타났던 IT 주식들의 움직임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 IT 대형주들 가운데서요.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하나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옵니까? 당황하지 말고 이럴 땐 천천히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드려야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4만 1,000원을 단기 매매를 좀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이고 추세로 좀 가져가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대신 가격대에 대한 목표치는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 SDI가 죽였다가 살렸던 자리가 22만 8,000원 자리니까 22만 8,000원 자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죽였다가 살렸던 자리, 이 자리가 23만 7,000원. 그러니까 22만 7,000원, 23만 7,000원. 그죠? 이런 식으로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위에 단위는 24만 7,000원. 그러니까 10,000원 단위로 목표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만 7,000원, 23만 7,000원, 24만 7,000원, 25만 7,000원. 이렇게 10,000원 단위로 가격이 좀 만들어지는 주식이니까 네. 지금 로스컷 기준, 손절 기준은 22만 7,000원을 기준으로 제시해-드리고 지금은 일단 추세 보유 기준으로 가져가셔라.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체크해 줄 수 있을 만한 가격대는 10,000원 단위로 좀 끊어서 보시면은 좀 대응하시는데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따로 잡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면? 글쎄요, 지금 시장에서 목표치를 제시를 하더라도 달성 확률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대로 펀더멘탈이 적용되는 시장도 아니니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추세 보유해서 얼마만큼 더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 게 나을 네. 것 같고요. 매도를 26만 원에 팔겠다, 27만 원에 팔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보다 아까 이제 제가 체크해드렸던 대로 이렇게 10,000원 단위로 좀 끊으면서 거기서 이제 비중을 좀 조절할 것인지 말 건지 정도만 좀 계산하는 게 저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좀 자세하게 봐드렸어요. 예. 네, 좀 기준이 잘 잡히시나요? 그러면은 네. 중기로 보면 한 6개월입니까? 이달 금년 말까지는 보면은 좀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보유 기간에 대해서도 지금 조언을 구하셨어요. 지금 얘네들이 평강 필름을 쓰는 게 중국 쪽에 쇼티지가 나는 이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쪽에 증설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언제까지 보유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날짜로는 못 해드려요. 왜냐하면 그 날짜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방업체들이 날짜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도 시점 언제 결정하시냐면 중국 아시죠? 시청자님? 예? 중국 아시잖아요, 중국. 예, 중국. 예.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를 죽여버린 게 이번에 트럼프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 가지고 키울 생각 하지 마라 해서 이번에 칭하이유니부터 시작해가지고 XMC, 중국에 있는 푸젠지나 이런 반도체 기업을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보조금을 못 줘서 어느 쪽으로 주고 있는 거냐면 디스플레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가 미국에 없으니까. 디스플레이가 미국에 안 겹치니까 디스플레이 키워.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반대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보조금 지원을 해야 될 게 어디 쪽에 들어가고 있는 거냐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LCD 위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게 평강 필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 사용하다 보면은 화질이 막 어두워지기도 하고 막 밝아지기도 하잖아요. 네. 이때 쓰이는 게 평강 필름이에요, 시청자님. 아시겠죠? 그러면 예. 그거에 대한 수익성을 결정을 하는 게 뭐냐면 증설을 결정을 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BOE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네. 이제 증설 안 하겠다. 이 얘기 나오면 매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매도할까요? 연말에 매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번 일어나가지고 네이버에다가 BOE 검색하신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증설 관련돼서 언제쯤 마무리가 될 거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내년도 한 후반이다. 2020년도 후반이다 하면은 내년도 한 상반기까지 한 6개월 전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더 적중률 높아요. 아시겠죠? 예. 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잘 메모해 두시고요. 아래쪽으로는 22만 7천 원 로스컷 기준 라인도 전해 드렸으니까요. 가격 대응도 성공적으로 잘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수익 응원하겠습니다.